12운성은 저번 시간에 보면은 10천간 글자의 그 강도, 세력, 규모, 실속 이런 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레벨이 높을수록 실속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규모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낮을수록 그게 없다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존재감이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존재감이 있다, 레벨이 떨어지면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레벨이 올라가면 실속이 있다, 이게 떨어지면 실속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흐름이 OX가 아니고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 흐름을 나타내고 이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거를 섬세하게 쪼개 놓은 게 이제 12운성이 되거든요. 하나의 그런 10천간의 글자의 강도를 힘을 섬세하게 12단계로 나눠 놓은 게 12운성이에요. 12단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12가지니까 특징이 좀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고 장단점이 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가지의 12운성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거예요. 12운성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저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처음에 태지부터 출발해서 태지, 양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지로 이제 하락하고,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그런 강도나 규모나 세력을 보면은 인간의 그런 속성과 닮았더라는 얘기죠. 닮았더라. 그래서 이게 태지라는 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아빠 몸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딱 생기는 순간,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생명이 탄생이 아니라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잡히고 그러지 않지만 뭔가 이 에너지가 뭔가 확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태지가 출발이 되는 거고요. 어떠한 에너지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이 선 아래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이 선 위로 올라오면은 보이고 잡히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잘 않는 거예요. 약하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도 똑같고, 근데 이거 음간 12운성이고 이거 양간 12운성인데 음간이랑 양간이랑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얼마나 다른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간도 양간도 이 12운성을 꼭 봐줘야 되고요. 그 현상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없는 쪽으로 떨어질 때 그 변화가 확 크고요, 없던 거에서 나타날 때 그 변화가 확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는데 갑자기 장생으로 올라올 때 그 변화가 확 일어나고, 여기 병지에서 사지 묘지로 들어갈 때 확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운성을 보면 되는데, 이제 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수정 착상되는, 잉태되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지의 특성부터 알아보고 이 각자의 이런 편인,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이 이 태지에 놓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출발을 할게요.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주의 구성이고 십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 같은 경우는 이 뭐든지 이 십성을 기반해서 기본적인 풀이가 돼요. 십성. 그러니까 이게 식상은 자식이 되고, 여기 비겁은 내가 되고, 여기 편재는 엄마가 되고, 관성은 남편이 되고, 재성은 이제 아빠가 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성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해당 육친이나 그런 관련된 것이 이제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현상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의 그런 비견이 됐던 인성이 됐던 관성이 됐던 재성이 됐던 식상이 됐건 간에 이 해당의 해당되는 그런 육친 십성이 이 12운성적으로 힘이 강하다면 실속이 있다, 힘이 약하다면 실속이 없다,
힘이 강하다면 존재감이 있다, 힘이 약하다면 존재감이 없다, 힘이 강하면 규모가 있다, 힘이 약하면 규모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운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면은 이 10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상이라는 게 이게 표현 능력이고 표출하는 능력이고 발산하는 능력인데 이게 12운성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이게 약한 거예요. 있어도. 근데 이게 강하다 그러면은 하나 있어도 엄청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이 그 태지의 어떠한 그 10성이 걸리면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내가 일간이 지금 병자일주가 자수의 태지가 되거든요. 12운성으로. 그러면은 일간이 만약에 이 태지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10성으로도 바꿔서 응용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제가 그 부분도 언급을 할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일간이 일간, 비겁이 태지에 놓였을 때 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 세력이 없잖아요. 여기는 빼고요, 여기는 빼버리고. 지금 일지를 보면은 이렇게 병자만 돼 있으면 여기에 지금 일간, 나라고 하는 게 여기 태지에 있잖아요. 태지 양간이니까. 양간은 여기 병이 자를 만나면 태지가 되잖아요. 태지. 그러니까 여기 완전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하지만 이제 생겨났다. 태어나려고가 아니라 태어나진 않았지만 막 이제 엄마 뱃속에 이게 생겨났다. 그렇다는 거는 얘가 뭔가 이 목표나 방향성이 정립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그런 목표와 방향성이 정립됐다는 거는 야망과 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 약하다. 그러니까 생명이 딱 그 뭔가의 그런 씨앗이 딱 맺혔는데 그게 이제 그 우음으로 팍 튀어나오진 않은 거죠. 그게 우음으로 튀어나온 건 장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로 칠 수가 없는 상태. 수정기에 착상기에 들어선 시기, 잉태되는 순간 이게 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형이다, 유형이 아니고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형으로 가기 위해 목표를 정했다. 그러니까 야망과 꿈이나 이런 게 좀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 현실적으로 드러내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를 팍 펼치고 드러내고 실행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약하다 그런 특성이. 여기 태지라는 포지션은 가장 기운 자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자면은 여기 인묘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버린 다음에 땅속에 묻혀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다 잊혀져 버리고 그런 육신도 다 썩어 없어진 상태가 절지다면은 이제 그 공간을 지나서 다시 환생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지금 새롭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강도로 보자면은 이제 이게 그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순간이란 얘기죠. 턴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약하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음간은 양간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이 와 있죠. 그래서 음간은 태지, 양지가 상당히 양간보다 더 세고요. 여기 양간은 여기 세병지가 음간 세병보다 더 세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차이점이 좀 심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하세요. 초보자분들은. 그 이름이나 특징이나 성격 성향은 똑같고 그 강도, 규모, 세기 뭐 이런 것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지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는 뭔가 그런 굉장히 야망과 욕심이 강한 자리에 이제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표출을 하지 않지만 항상 자기가 그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제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목표 지향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그거를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실행시키는지는 잘 않는다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준에 이게 걸록지가 되거든요. 걸록지가 있으면 그 실행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거 기둥 하나로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하여튼 태지가 사준에 있다 그러면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선 시점에는 되게 이게 불안한 시점이잖아요. 잘못하면 얘가 순간적으로 또 잘못되기도 쉽고 형성이 잘 안되기도 쉽고 떨어져 나가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게가 좀 태지라는 게 좀 소심한 성향, 겁이나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소극적이고 잘못하면 애 떨어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 떨어질라. 그러니까 좀 그때가 그렇게 좀 불안하고 소심해질 수 있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성격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겁이 좀 많고 걱정이 많겠죠. 잘못될 거.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형태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형태, 밖으로 이렇게 팍 펼쳐지지 않는 형태, 드러나지 않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활동성이나 이런 게 좀 약하고 고립적이고 운동 능력이나 이런 에너지 자체는 좀 약해요. 많이 약하다. 자기의 그런 생각과 주도적 외에 다른,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태지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막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태지라는 거는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 의타적인 상황,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 상황,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기 독립, 투쟁심, 적극심, 그런 게 지구력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막 질러버리고 보는 그런 마음이 좀 없다. 질러버리고 막 추진해버리고 막 일을 저질러버리고 이런 거를 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력, 독립심, 투쟁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육체적인 거를,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을 육신을 쓰는 그런 분야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 스포츠나 여기 몸 쓰는 분야, 이런 쪽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태지라는 게 그런 정신적으로는 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으로는 분야, 영혼 쪽으로는 되게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는 또 굉장히 좋아서 응기응변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처 능력, 이런 순발력은 좀 있고 그런 게 있죠. 섬세하게 소극적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전략을 구상한다든지 어떤 그런 작은 거, 부피가 작은 거나 섬세함,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뛰어나다. 전략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그런 머리가 있다. 그 다음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더욱더 겁이 많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성과 뭐 사회적이나 일을 추진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조직 생활을 할 때나 그런 겁이 많고 소극적인 걸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고, 이제 이성 만남 교제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를 극하로 들어오는 남자를 상대하는 게 좀 버겁고 두렵고 겁나고 이런 게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태지가 이 일지에도 태지에 놓였고 거기 월지에도 놓였는데, 연월에 뭐 다른 연지나 여기 일시, 그러니까 연지나 시주에 강하게 일간은 보조해주는 게 없으면은 진짜 완전히 그런 성향으로 살아가 버리게 돼요. 근데 여기 일지에 태지가 있다. 근데 여기 뭐 월지에 뭐 골록이나 제왕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태지의 성향도 있으면서 골록 제왕지의 성향도 있으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태지가 일이나 월에 중첩될 때 그런 지금 말하는 그런 성격 특징이 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재성이나 관성의 모습이 이렇게 다 이렇게 태지에 놓인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고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겁나고 두렵고 이렇다 보니까 일간이 너무 약한 분들은 또 모쏠도 많아요. 남자를 상대하는 게 무서운 거죠.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가고 이럴 그런 용기와 패기가 좀 부족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좀 약한 형태다 보니까 이제 지구력, 끈기, 뚝심이 좀 필요해요. 그런 거 이제 길러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는, 그거를 높여줘야 되는, 노력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타고난 건 그렇게 생겼지만 노력으로 이제 많이 업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주 이 경험이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섣부른 판단이나 좀 성숙하지 못한 생각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태지에 놓이신 분들은 좀 섣부른 판단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신중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경험이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보고 들리고 듣고 상대방이 말하고 이런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다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고, 뭐 이거는 태지는 뭐 순수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좀 부족한 형태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좀 휘둘리기가 좀 쉬운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방어적인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십성적으로 걸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12운성적으로는 뭐 대충 이런 에너지 자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사주가 놓여 있다, 사주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 이러면은 이 무인 일주 입장에서는 이 개수가 정제가 되고요. 개수가 정제가 되고 여기 임수가 편제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재성에 대한 거를 12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주 내에 없는 것도 이 일지 하나하나에서 위로 띄어서 봐보는 게 12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만 이 장생, 목욕, 관대, 병지 이상으로 이렇게 좀 세력이 있는 형태로 가도 이게 없어도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난다. 재성적인 현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인일주 보면은 이 사주 경우에는 일단 재성이 아예 없잖아요. 지장간에도 없고 아예 깔끔이 없어요. 깔끔이 없는 사주입니다. 깔끔이. 근데 여기 보면은 확실히 없는 걸 느끼면은 이 사화에서 보면은 임수를 띄우잖아요. 임수를 띄우면 이게 절지가 되고요. 개수를 보면은 이게 태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임수가 여기서 절지가 되죠. 사화에서. 그리고 개수는 여기 태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 개수가 좀 힘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임수도 개수도 둘 다 지금 못 쓴다. 이렇게 되죠. 못 쓴다. 없다. 안 생긴다. 내가 찾을 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을 데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남자 같은 사주는 절대라고 해서 이런 사주는 절대 유통업 안 된다. 유통업 안 된다. 왜냐면은 유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차익을 노리고 그럼 마진을 남겨놓고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차익은 이제 투자잖아요. 투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투자도 안 된다. 투자 뭐 이런 거 현금 막치기 이런 일 상업 유통업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수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재성이 완전 깨져버렸으니까. 또 여기서 우화에서 또 임수랑 개수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개수가 여기서는 절지가 되고요. 여기 임수가 여기서 태지가 돼요. 그렇죠? 여기 태지 돼 있고 여기 절지가 돼 있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그 초년 시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초년, 여기가 청장년 해가지고 이런 20대 30대 때 재성의 흐름이 완전히 작살이 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절태지에 빠져 있으면 재성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그렇다는 거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몰락해 있던지 아니면 진짜 좀 다이하셨던지 아니면은 좀 건강적으로 안 좋다든지 그게 아니면 자기와의 그런 관계가 안 좋다든지 내 인생에는 아버지 없어요 라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도 되고 또 남자한테 여자도 된다. 여자도 되잖아요. 그럼 여자가 이때가 정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대운에서 만약에 그 재성이 들어와준다.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그러면은 이건 운빨로 그때 잠깐 들어온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 깨진다. 그래서 이성 안정 정착이 안 되고 계속 바뀌면서 결혼을 일찍 하면 작살난다. 깨진다. 이혼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태지라는 거는 안 보인다는 거니까 태지 절지는 안 보인다잖아요. 안 보인다. 내가 찾을 데 없다. 계속 이게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다니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아니면 이렇게 잉태돼 있어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없고 강하지 않고 약하고 순종적이고 뭐 이런 여자를 만나면은 뭐
괜찮겠죠? 살아갈 수 있겠죠, 모양을. 근데 하여튼 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은 못 지킨다 되는 거죠. 이런 남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돈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안 되고, 조금만 가지고 돈을 가지지 말고 저기 부동산 이런 형태로 다 박아놔야 되는 거죠, 이런 사주는. 그래서 뭐 재성이 없다고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는 여기 인성이 강하잖아요. 인성이 저기 병화를 띄워놓으면은 걸록지에 걸리고, 정화를 올리면은 제왕지에 올리고, 병화는 편인, 정화는 정인이 되잖아요. 정인.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재성 중심이 아니라 인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성 중심. 인성이 뭐냐니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공부, 아이디어,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육 이렇게 되겠죠. 교육하는 사람, 교육이나 어떤 전문성, 자격을 갖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편인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창작 능력이니까 예술, 디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재성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유통이 하는 게 아니고 장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방법은 꼭 재성으로만 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 내에 강하게 그 탑재돼 있는 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신금이 나의 표현 능력, 그리고 행동 능력, 활동성, 이 혀가 되는데, 이 신금도 그렇고 아니요, 여기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그런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식신이나 상관이 그런 게 되는데, 식성적으로 이것들이 여기 배우자 궁, 그러니까 가정, 여기가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집안, 가정이 되는데, 이 가정 집안에서 보니까 경금은 여기 인목에서 절지가 되고, 신금은 여기 인목에서 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다, 약하다 이렇게 되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 잘 못 치고, 자기가 자기의 그런 발언권이나 그런 장악 능력, 그리고 활동성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배우자한테 좀 지배당해서 산다, 집안에서 그런 발언권이나 선택권 이런 거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안에만 가면 뭔가 좀 약해진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남자들 무인일주. 그래서 일주론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운성 보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폼은 좀 잡는다, 자존심은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12운성이. 그러니까 12운성이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천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또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각자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를 또 대운에 접목도 시켜요. 대운 여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됐을지, 또 세운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됐을지, 또 얘도 대운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세운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건데, 그게 12가지라는 거죠. 그 특징 에너지가. 그럼 이제 재성으로 했으니까 관성 또 사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성 안정 정착이 잘 안 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남자가 인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결혼이 잘 안 된다, 결혼을 해서도 배우자 관리를 잘 못한다, 배우자랑 잘 떠나가기 쉽겠다, 깨지기 쉽겠다. 그러니까 지지에 이런 인성이 박혀 있으면, 이 인성이 지금 낫이잖아요, 낫. 이게 지금 그 옷이잖아요, 옷이. 그 가장 그 태양이 가장 세게 뜬 시간이 되잖아요. 여기 오전 11시부터 30분, 그리고 30분에서 1시, 낮 1시 30분까지, 그리고 여기 사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여기 오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어둠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수행이잖아, 수행. 근데 이 사주에서는 수행을 그 재성으로 쓰잖아요, 재성.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라는 거죠, 절지는. 그러니까 이 그 밤, 어둠은 지금 저기 지구 반대편에 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로 가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형태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정 그 이성 관계나 이런 게 쉽게 깨지고, 결혼해서도 불안하고 정착이 안 되고 그렇게 힘들게 유지가 된다. 단 대운이 좋으면 여자는 계속 들어오고 만날 기회는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남자 입장에서 세운이 들어올 때도 계속 들어올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은 사주 자체가 그런 모양이니까 쉽게 깨진다. 근데 대운에서 계속 들어와 주면은 유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운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대운에서도 작살이다. 그러면은 완전 작살이다. 인생이 진짜 그게 너무 안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성이 그렇게 된다고 못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관성이나 인성을 쓰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식상으로 하는데, 재성이 일단 남자한테 여자가 되니까 이성 관련해서는 하여튼 피해갈 수 없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성 중심으로. 근데 이 12운성만 갖고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진짜 절퇴지에 들어갔다고 없다 죽었다 이래버리면은 절망, 너 재성 태지야 절지야 막 이래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 봐줄 때는 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기가 쉬워요, 이 사주. 그래서 사주 초보자분들이 상처 많이 준다니까,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성 사주라고 쳤을 때, 이 사주에서는 수행이 간성, 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빨리 쓸 수 있다, 빨리 못 쓴다, 이건 빨리 못 쓴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시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초반운이 되고 여기가 청장년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자리가 돼요. 20, 30대, 20대, 30대까지. 근데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편관이 되고 계수가 정관이 돼요. 그러면은 이 편관의 모습과 정관의 모습이 여기 우화를 만났을 때와 여기 사화를 만났을 때, 여기 술토를 만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12운성적으로 여기 그 12단계 중에서 어디에 걸리나 이걸 보면 되는데, 지금 임수가 여기 우화를 만나면 태지가 됩니다. 태지가 되고, 여기 사화는 절지가 되고, 괴수는 반대로 여기 사화에서 태지가 되고, 여기 우화에서는 절지가 되고, 여기서는 좀 달라지는데, 얘기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여기 초반 운이 이렇게 작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존재감이 없다, 내가 찾을 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이나 규모나 혜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운성이 약하다는 건 실속이 없다, 규모가 없다, 세력이 없다, 지속 유지가 잘 안 된다, 이런 특징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사주가. 그러면은 남자가 들어왔다 깨졌다 안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를 보면은, 문제다, 내 주변의 여자, 아니면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남자가 실속이 없는 거니까 어떤 경제력이 없는 좀 비실한 남자나 능력이 없는 남자, 이런 형태로밖에 잘 안 들어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그 태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그 소심하고 웅크리고 남자답지 못하고 막 좀 여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착하고 그런 남자죠. 순종적이고 그런 형태의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태지의 모양을 유지를 하면은 그게 지켜지는 거고, 지금 남자가 지금 들어와서 정착을 할 이 태지의 모습을 찾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막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잘 나가고 잘난 남자 막 이런 형태를 찾고 들여 놓으려고 하면은 이 태지의 모습이 아닌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진다는 거죠. 근데 단 대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게 3, 4, 10대 이렇게 관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때는 그래도 그런 남자들이 좀 들어와서 정착 안정이 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 관성이 임계수라고 했잖아요. 관성은 남자 여자 이게 뭐다? 직장이다, 조직이다, 그룹 생활이다, 저기 국가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가를 의미하고 기업을 의미하고 조직을 뜻하는 게 지금 아예 지금 세력이 없잖아요. 규모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지속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이 연월에 이렇게 절퇴지에 빠져버리고 그래버리면 직장 조직생활 그룹 생활이 잘 안 되고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랑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단 여기 천간에 떠있다, 천간에 관성이 떠있다, 그러면 쓸 수 있다가 됩니다. 가능하다, 대운에서 받쳐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태지라는 거는 내가 잡으려고 할 때 잡을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규모가 없다, 지속성이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직장 조직생활 환경이 잘 안 잡아지고 정착이 안 되고 잘 깨지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대운까지 이런 사후화로 흐르면서 태지에 빠뜨려 버리면 더욱더 완벽하게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는 진로를 안 잡아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하면 작살이 난다.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 조직 안에서나 그 그룹 단체 내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밀어붙이고 노력하는 건 시간 낭비다,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겁 겁재가 강하니까 이 비겁을 쓰면서 살아가면 돼요. 비겁이 강하면 이 식상을 생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뭔가 이 식상은 내가 만들거나 표현을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육을 한다든지 운동 스포츠로 간다든지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어학으로 간다든지 마케팅 홍보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걸로도 가요. 사기꾼, 도박 그런 쪽도 잘한다. 다단계 이런 것도 잘해요. 다단계. 그래서 비겁이 많고 식생 상관이 많으면 그런 쪽에서 잘한다. 근데 좀 운이 진짜 안 좋고 작살나면은 좀 그런 불법적이고 이상한 그런 약간 그 지하세계 이런 데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하여튼 이 사주 내에 뭐 어떤 그 십성이 됐든 간에 그 태지에 놓여 있는 건 쓰기 힘드니까 그거는 절대 인생을 살면서 메인으로 그 목표를 잡으면 고생한다. 근데 이제 천간의 관성은 예전에 천간의 관성에 떠 있는 거는 잘 써먹는다고 했잖아요. 잘 보이니까, 잘 드러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운에서 도와주면은 절태지에 바로 놓였어도 일지에 공직자도 되고 공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있기만 하면 대운에서 밀어줄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운에서도 사주 내에서도 태지에 걸린다. 그러면은 못 쓴다가 되는 거예요. 못 쓴다. 그 시기에는 못 쓴다. 대운에서도 사주에서도 같이 태지에 놓이는 건 못 쓴다. 잡을 수 없다. 지속시킬 수 없다, 유지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인간이 여기를 보면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뱃속에 튀어나오면 뭐 누가 불러주고 알아주고 뭐 찾아 안 오잖아요. 존재감이 없다예요. 그리고 나이가 여기 60, 70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찾아와주고 알아주고 뭐 불러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자식들도 다 커서 나가버리고 배우자들도 서로 등지고 자고 따로 살고 떨어져 버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위치와 그런 영향력을 팍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내 정신과 육신도 다 이렇게 쇠퇴해지고 그러니까 슬픈 거죠. 이게 슬퍼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언젠가 이 시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도 이제 곧 하락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2호성은 돕는 힘으로 해석하나요? 아니, 대운에서 들어오는 건 돕는 힘이죠. 대운에서 들어오는 건 돕는 힘. 그러니까 이건 설계 도면이고 대운은 시공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 내에 있는 건 대운에서 들어오면은 이 도면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실행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진행해버리겠다. 근데 사주에 없어도 시공업체가 뭐 그러니까 베란다가 원래 없는 건물이었는데 이 시공업체에서 그 베란다라는 그런 운이 들어오면 베란다를 만들어 버린다. 근데 베란다가 관성이라고 쳤다. 그러면 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대운에서 이제 그 베란다 운이 들어오면은 베란다라는 그런 관성을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기 동안에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설계 도면에 없는 거니까 그 운이 떨어지면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 건물은 베란다가 없는 건물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기 군청에서 철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남자의 그런 것이 확 없어지거나 직장 생활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아니면은 그 관성적인 그런 특징 성향, 그런 법과 질서, 룰,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 이런 사고방식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간이 이제 그 절태지에 놓인다 그러면은 아까 일간이 그 태지에 놓였을 때의 특성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이게 그 임수가 여기 우화를 만나면 태지가 되고요. 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력이 아예 없잖아요. 세력이 없다. 아까 태지의 성향을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차화에서는 임수가 이제 절지가 되는데 지금 절지의 특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태지의 특징도 그렇고 절지의 특징도 지금 다 힘이 없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임수라는 그런 비겁 특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다, 다운되어 있다, 없다,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주체성이 없다, 안 보인다, 깔려 있다, 실행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독립적이고 투쟁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지구력 있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일을 저질러버리고 이러지를 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10대 때부터 20대 30대까지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임수가 여기 진토를 만나면 임묘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싸그리 다 힘이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는 그 논리가 그대로 100% 맞는 거죠. 태지의 논리가. 이해되시죠? 일간 나의 그런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견 겁재는 이제 나 아닌 다른 형제 친구, 동료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비견 겁재의 세력이 약하다는 거는
내 형제가 좀 잘못된다든지 내 건강이 약하든지 이런 현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비겁의 그런 형제, 동료, 친구가 안 보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친구, 동료 형태가 많이 적다든지 그런 형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없는데 같이 이렇게 화목해서 붙어 산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면 형제 중에 잘 안 풀린다든지 다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형제간이랑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비겁이 없는 형태로 살아가야 되니까. 절지는 마지막에 태지부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절지까지 옵니다. 관다가 관을 절태지에 만나면요, 들어왔다 깨졌다 들어왔다 깨졌다 하는 거죠. 관성이 있다 없다, 있는 것이 없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잘 들어왔다가 깨졌다 들어왔다가 깨졌다 아니면 들어와 있는 게 그렇게 없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와 내한테 있긴 했는데 이 남자가 뭔가 이 남자의 역할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그것도 어떤 실속이나 그런 보상이 없는 형태, 깨져 있는 형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좀 인간관계나 사회 환경이 그렇게 크다거나 넓지 않은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비견 없다고 친구 한 명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그 정도로 그런 인간관계나 어떤 그룹 생활, 그룹 환경 이런 게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겁이라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사람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런 그룹적이고 단체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거랑 인연이 좀 짧은 형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잘 안 하고 그런 환경을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비견 겁재가 없고 딱 일가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기 위주적인 게 좀 강해요. 자기 위주적. 왜냐면 다른 비견 겁재를 신경 써본 적이 없고 그런 세상에 좀 살아가 본 적이 없다로 가기 때문에 좀 자기 위주적이고 공주병, 왕자병인 형태가 좀 많이 있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가 되다 보니까 왕자병이 있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그런 공주병, 왕자병이 있어요. 이런 형태 놓이면.